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오늘은요, 신용등급,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은행을 이용할 때 항상 만나는 것이 신용등급입니다. 그래서요, 너는 신용등급 몇 등급이야? 라고 한다면요, 은행에서는요, 이것이 그 사람의 얼굴이 되기도 하죠. 그러나 2020년 신용등급제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어 왔던 신용등급제가 없어지고요, 2020년부터는 신용등급이 아닌 신용점수제로 바뀌었습니다. 2020년 새롭게 바뀐 신용점수제, 오늘 이 영상 궁금하시면 계속 봐주세요. 네, 신용점수제. 그동안 우리는 은행을 다닐 때나 카드를 사용할 때, 그리고 연체를 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금융과 관련된 상황에 맞닥뜨릴 때 신용등급이 떨어질까봐 많이 걱정을 했죠. 그리고 이 신용등급은 그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거나 또는 금융환경에서는 그 사람의 얼굴이 되기도 했습니다. 신용등급. 그러나 2020년부터는요, 이 신용등급제가 폐지가 되고요, 신용점수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가지고 있는 신용등급 또는 신용점수에 따라서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의 금액이나 범위, 그리고 카드 발급, 이런 모든 것들이요, 신용등급이나 신용점수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너무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이 신용등급제로 운영되어 오다가 이제 개인 신용등급을 점수제로 전환해서 운영을 하는 신용점수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신용등급이 몇 등급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해당되는 등급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으면 되었지만요, 지금은요, 이 신용 등급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고 점수로 나누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금융기관을 이용하실 때 이 신용 점수가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신용 등급제 그리고 신용 점수제가 시범 적용되는 곳도 있고요, 또는 점수제로 바뀌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신용 등급제에 대해서만 알고 계셨다면요, 이제 신용 점수제로 바뀌었다 하는 부분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내용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했던 신용등급은요, 1등급에서 10등급으로 나누어서 이용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등급에 따라서 대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만약 내가 대출을 받는다 하더라도요, 이자를 얼마나 내는지도 이 등급에 따라서 정해져 왔었습니다. 과거에는요, 1등급이나 2등급은요 최우량으로 구분이 되었었고요, 3, 4등급은 우량, 그리고 5, 6등급까지는 일반적인 신용등급으로 대출이 가능했지만요, 7등급이나 8등급, 9등급과 10등급은요, 금융기관이나 은행에서는요, 주의해야 될 사람이다, 그리고 위험한 사람이다 라고 구분을 해서 실제 대출을 받기가 까다롭거나 아니면 대출을 받는다 하더라도요, 엄청나게 높은 이자를 내면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어려운 사람들이 더 높은 금리 때문에 빚쟁이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만들어내 왔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린 등급이라는 것이요, 개인 신용평가 회사들이 개인의 신용정보들을 모아서 평가를 하고 매긴 등급인데, 이 등급을 매길 때마다 연체 금액이라든지 또는 어디에서 돈을 빌렸는지, 그리고 얼마나 갚고 있는지, 연체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연체를 얼마나 자주 반복했는지, 이런 점수들을 종합해서 점수를 책정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개인 신용평가 회사들은요, 우리들에 대한 신용 등급을 매겨 왔었죠. 특히 신용 등급이 7등급 이하다라고 한다면요, 카드 발급도 안 되고 대출도 안 되고 정말 생활 자체가 어려운데요, 이렇게 매겨진 신용 등급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힘들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 신용평가 회사들이 매기고 있는 신용점수, 신용등급, 이것은요,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간발의 차이, 점수 1, 2점 때문에 내가 신용등급이 한 단계 올라가느냐 아니면 한 단계 내려가느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카드를 만들 수도 없고 대출을 받을 수도 없고 하는 그런 참담한 암울한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예를 들어서요, 신용점수가 630점인 사람은 6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1금융권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요, 만약에 1점이 적다, 629점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7등급을 받아서 1금융권 문턱에도 가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이분들에게 대출을 거절하는 상황을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대출을 만약에 받았다 하더라도요, 신용 등급 때문에 이자를 엄청나게 많이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상황인데요. 정말 10원, 20원이 모자라는 어려운 분들에게 이런 대출을 하면서 너무나 높은 이자를 내게 된다라고 한다면요. 이것은 빚을 내어서 또다시 빚을 갚아야 하는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되기도 하는 셈이었죠.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또 1점 때문에 대출을 포기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구제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등급제가 아닌 점수제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1000점을 만점으로 하고요. 1점 단위로 해서 신용을 평가하는 제도로 바뀐 것인데요. 이것이 등급제보다는 훨씬 합리적인 제도인 것 같습니다. 자, 표를 보면서 한번 보시면요. 은행들이요. 1등급, 2등급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어떤 은행은 3.02%의 이율을 적용했고요. 또 다른 은행들은요 2.89%나 2.85%를 1, 2등급에 적용을 했다면요. 등급이 한 단계가 낮아져 버리면요. 바로 1% 이상의 차이를 보이는 은행들도 많죠. 만약 5, 6등급이다 라고 한다면요. 2배 이상의 이자를 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신용 등급에 따라서 시중은행에서 금리를 책정하다 보니까요. 정말 억울하게 많은 이자를 내시는 분들도 많았죠. 자, 그렇다면요. 만약 신용 점수별로 보자면요. 이것은 올 크레딧 KCB라고 하는 신용평가기관 그리고 나이스 신용평가기관을 따져본 등급표인데요. 1등급은 942점에서 1000점을 올 크레딧에서는요. 1등급으로 책정하고 있고요. 나이스에서는 900에서 1000점을 1등급으로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2등급은 891에서 941점, 나이스에서는 870에서 899점, 6등급 같은 경우에는요. 630점에서 697점을 6등급으로 올 크레딧은 평가하고 있었고요. 나이스에서는 665에서 749점을 6등급으로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듯이 697점이 아닌 630점이 아닌 629점이라 그러면 7등급으로 내려가 버리고요. 또 나이스에서는요. 665점이 아닌 664점을 받으면 7등급, 그러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듯이 어렵게 되어버리는 것이었죠. 그야말로 1점 때문에 내 인생의 은행과의 인연이 좌절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1점으로 인해서 실망하고 절망하시는 분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1점 단위로 평가하는 신용점수제를 만든 것인데요. 간발의 차이, 그것 때문에 등급이 나뉘어서 은행 그리고 금융활동 전반적으로 제한이 생겨버리는 문제점을 바로잡을 수 있는, 예전 같으면요 같은 5등급이었다고 하더라도요 지금은 697점 그리고 745점 이렇게 다르게 구분되어서 대출을 받을 때 그리고 카드를 사용할 때 나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달라지게 된 것이죠. 신용점수제 도입, 이런 새로운 제도를 통해서요 보다 정밀하고 개개인마다 구분된 신용 상태를 진단받을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은행과 금융활동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보다 더 상세하게 진단받고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또한 우리도요 이 점수를 더욱더 철저하고 세밀하게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내 신용점수를 어떤 식으로 1점이라도 높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때요. 신용점수를 올리는 방법, 이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건전하게 신용거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카드를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 연체를 안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신용평가 또는 여러분의 신용점수에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고요. 그러나 단기간에 여러 장의 카드를 발급받았다라고 한다면요. 신용평가 회사에 여러 가지 의심을 또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많은 카드를 발급받는 것, 이런 부분은요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또 체크카드를 자주 사용하시면서 지속적으로 사용하거나 여러분께서 내야 되는 여러 가지 공공요금, 보험료라든지요 통신비, 이런 것들을 잘 납부하시는 것도요 여러분의 신용점수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연체가 있다라고 한다 하더라도요 이 연체 금액보다 연체 기간이 가장 중요한데 여러분께서 연체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을 길게 사용하시면요 신용점수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연체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최대한 연체 기간이 긴 것을 먼저 상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연체 기간이 만약에 비슷하다라고 한다면요 그 중에서 금액이 큰 것을 먼저 상환하시면 여러분의 신용점수가 깎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또 신용점수를 올릴 수 있는 꿀팁은요 지금 현재 개인 신용평가 기관 앱을 다운받으셨어요. 그 앱을 활용하시면
활용하시면 점수가 1점이라도 오를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신용평가기관의 앱에 여러분께서 지금 현재까지 납부하고 있었던 공공요금이라든지 또는 통신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납부하고 있다라는 확인서를 보내주신다면요. 또 여기에서 신용평가 점수를 1점이라도 올릴 수 있다 하는 점은 꼭 기억해 주시고요. 1점 때문에 간발의 차이로 여러분께서 대출을 받지 못한다거나 카드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제한이 된다면 낭패가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는요. 이런 신용평가기관의 앱을 다운받고 여기에 여러분의 공공요금을 잘 납부하고 있다는 확인을 해줌으로 해서 1점이라도 올릴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께서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리고 경제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말 잘 짜여진 계획 그리고 미래에 대한 준비 그리고 확신 있는 행동입니다. 여러분의 현재를 잘 살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장래 희망과 계획에 따라서 금융 그리고 대출 잘 활용하시는 것도 경제활동을 잘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겠죠. 2020년 신용등급제라고만 알고 있었던 분들은요. 신용점수제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내가 신용점수가 얼마인지 그리고 나의 신용점수를 1점이라도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요. 나도 모르게 발생할 수 있는 대출의 문턱 앞에서 좌절하는 일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